화력은 강력해지지만 EMP 앞에서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한국도 EMP 방어 능력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풍산는 방사청에서 발주가 안 나와도 자체 투자 개발해서 해외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포방부의 목표는 전군 개인화기를 155mm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엑스칼리버는 마셔왕 전설에서 마셔왕이 사용했다고 하는 검의 이름입니다. 서양에서는 누구나 명검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검으로 마셔왕 본인보다 더 유명한 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그야말로 전설의 무기의 대명사인데요. 전세계 전쟁 역사를 들여다봐도 전쟁에서 무기는 승패를 좌우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중 마셔왕이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엑스칼리버 때문이었습니다. 아서왕이 아콜론과 싸울 때 모건이 엑스칼리버를 알코올론에게 주고 마셔왕에게는 가짜를 주자 만석이 전쟁에서 대패했고, 이후 마셔왕은 결국 진짜 엑스칼리버를 빼앗고 나서야 전쟁에 승리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엑스칼리버를 뽑는 자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신탁은 아서왕이 영웅적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이는 엑스칼리버가 그만큼 성능과 파괴력에서 압도적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서왕의 전설을 현재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엑스칼리버 같은 전설의 신화적 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155mm 자주포에 사용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스마트한 포탄인 미국의 엑스칼리버에 대응하는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의 엑스칼리버 차세대 155mm 활공 유도 포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활공 유도 포탄에 앞서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M982 엑스칼리버 한 발당 가격은 약 8천만원으로 2002년 미국의 레이시온사와 스웨덴의 데시스템즈 보포시트가 공동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이다.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제원은 전장 996mm, 구경 155mm, 전체 중량 48kg, 탄두 중량 22kg으로 탄두 내부의 PBXN 구화약으로 구성되며 외형상 통상 155mm 포탄과 비슷하지만 전방부에 4개의 소형 카나드와 후방부의 전기 모터를 통하여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형 회전 날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39구 경장 M777 견인포나 M109A6 팔라딘 자주포로 발사될 경우 약 12km에서 포탄이 정점에 도달하고 마하 2.5의 속도로 1분 정도 비행해 최대 50km의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거리가 증가하면 탄착 오차도 증가하지만 엑스칼리버는 발사 이후 포탄의 비행을 측정하는 간이형 반성 한법 장치와 경도 위도 방위를 측정하는 GPS 위성 신호를 받아 포탄의 코 수정하며 GPS 수신 장치는 GPS 방해 전파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차 범위 4m 이하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가 처음 전장에 투입된 것은 2007년 여름 이라크 전쟁으로 당시 92%의 엑스칼리버 포탄이 목표에서 4m 내로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직사가 아닌 최고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목표를 곡사하기로 이 정도 정확도로 발사한 것 자체는 확실히 포병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무수한 정확도 이외의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명중하는데, 이를 통해 건물이나 참호용 진지에 대한 높은 관통력과 파괴력을 발휘하며 파편이 널리 확산하지 않아서 주변의 2차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전이 대부분 산발적인 게릴라전과 시가전 양상으로 민간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전투이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소규모 기습 부대를 타격하기 알맞은 무기로 엑스칼리버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라크전 초기 당시에 엑스칼리버는 한 달에 18발 정도로 소량 생산되었지만 전선에서 높음 받으면서 한 달에 150발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양산 단계와 개량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레이시온사는 6,500발의 엑스칼리버를 생산해 미 육군과 미 해병대에 인도했습니다. 현재 엑스칼리버는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양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정거리를 감축시킨 모델부터 사거리 증가 모델, GPS 재민 방어 모델 등 여러가지 파생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제식명으로 M982A1이라고 부여하면서 201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이후 완전한 능력을 갖추면서 가격을 낮춘 모델을 레이시온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이 개발되고 있는 인크리먼트 II는 내부에 자탄을 탑재한 모델로
65개의 DPICM 창미나 적외선 신호를 통해 스스로 표적을 탐지 타격하는 지능탄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이런 엑스칼리버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쯤 되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좋으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엑스칼리버 역시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보다 비싼 고가의 포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엑스칼리버는 포병 전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군을 원거리에서 근접 화력 지원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무기의 가격으로 인해 기존의 포탄을 대체할 목적의 포탄은 아닙니다.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포탄 가격이 한 발당 8천만 원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155mm고 폭탄약이 31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비우도 재래식 포탄이 여전히 포병 전력의 중축을 담당하겠지만 기존의 포탄으로 할 수 없었던 능력을 보여준 엑스칼리버는 엄청난 무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엑스칼리버보다 더 뛰어난 포탄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선에서 개발하는 사거리 100km급 활공 유도 포탄감인데요. 현재 풍선 측의 말에 따르면 로켓과 비행 제어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한국군이 도입을 결정하면 3년 만에 요구 성능에 맞는 유도 포탄을 납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감은 2015년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긴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 국가에서 개발 중 이건 아실전 배치한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 포탄이나 M1156 같은 정밀 유도 킷은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며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감은 포탄에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포탄은 앞부분에 자세 방향을 제어하는 카나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밀 유도가 만드는 것은 아닌데요. 포탄 후방의 내축 조종 날개를 이용해 포탄을 제어합니다. 급히 및 통합 항법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한 한국이 개발 중인 감은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 포탄이나 유도 포탄들과는 달리 비행 궤적이 포탄이라기보다는 KGGB와 같은 활공유도 폭탄에 가깝습니다.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포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전향량의 추진제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서 더 나아가 한포용으로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포용 포탄인 GGRM-5는 해군형 127mm로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입니다. GGRM-5는 글라이딩 가이드 로켓 뮤니션 5인치 한포용 활공 유도 로켓탄이라는 뜻입니다. 약자의 로켓 뒤에 들어가는 이유는 감과는 달리 활강을 위한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사 초기에는 로켓 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고 고도에 도달한 뒤에는 감과 같은 방식으로 활강 비행을 합니다. 감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들과 구성품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데 과거 개발 취소된 미국의 에크쥐즈는 12년 동안 6억 달러를 써서 개발하던 레이시온의 127mm 사거리 연장 유도 포탄입니다. 최대 사거리 93km만 에크쥐즈는 시험 단계에서 기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미국 해군이 더 이상 개발비를 지원하지 않자 사실상 중단되었는데요. 시험에서 테일핀이 펴지지 않거나 로켓 모터 점화가 되지 않거나 발사할 때의 충격 때문에 GPS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자주 생겨서 제대로 작동하는 포탄의 비율은 시험에서 쏜 모든 포탄의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1997년에 예상한 한 발에 45,000달러에서 2006년에는 19만 1,000달러로 뛰었고 사들일 숫자는 8,500발에서 3,150발로 줄었습니다. 또한 에크쥐즈의 대안인 어파이언트 테크 시스템즈의 부텀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1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작아져서 위력도 감소하고 특수 장약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MK45 한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반면 GGRM-5는 작약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5만치 한 포탄의 위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특수 장약을 사용하지도 않아서 어느 한포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와 원형 공사노차 색 또한 감과 동일한 수준인데 무엇보다도 가격이 8천만원에 달하는 엑스칼리버에 비해 3,500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포탄에 비하면 이것도 비싸지만 만든 엑스칼리버에 비해 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상형 155mm 감의 경우 로켓 추진부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의 활공 유도 포탄 폭탄 덕분에 해군에서도 미사일을 쓰지 않더라도 이에 맞춰 차세대 K9 자주포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K9 자주포와 차세대 포탄이 실전 배치된다면 시뮬레이션상 K9 자주포의 전투력이 현재의 3.19배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시제 차량 출고 예정은 202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푸정부가 미국도 포기한 차세대 포탄을 개발 양산한다면 또 세계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